이 시간에는 통일신라의 통치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그 설명의 포인트는 무열한계의 그 왕권 전제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종 무열왕 어떤 임금입니까? 무열왕 김춘추? 그렇죠. 진골 귀족으로서 첫 번째 임금입니다. 진골 귀족의 첫 번째 임금이라는 소리는 그동안에 이제 선골 귀족들이 왕이 되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진골 귀족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무열왕 김춘추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무열왕계가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뭐 그 뒤에 문무왕이라든가 신문왕 다 이렇게 무열한계 직계의 후손들이 왕위를 독점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진골 귀족들로부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이제 제대로 체제를 정비하고 통치를 해 나가려면 바로 이러한 진골 귀족 세력들의 도전을 제압하고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화시킬 것인가, 왕권을 전제화시킬 것인가. 여기가 아마 이제 핵심 통치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통일전쟁 과정에서는 무열왕, 문무왕에게 다들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와중에 왕에게 대든다는 건 결국 역적이 되는 걸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문무왕 때 이제 삼국통일 마무리 짓고 나당전쟁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무열한계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이어가기에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문무왕은 죽어서 동해바다의 용이 돼서 호국용이 돼서 외구의 침략으로부터 신라를 지켜내겠다라는 이런 호국용 코스프레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신문왕이죠. 신문왕은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통일전쟁에서 나름대로의 업적이 있죠. 하지만 신문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왕자로 태어난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런 후광을 최대한 이용하는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신문왕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문왕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가문사라고 하는 절을 짓죠. 은혜에 감사드린다. 무슨 은혜? 바다의 용이 돼서 나라를 지켜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겠죠. 그걸로는 좀 부족했는지 가문사를 짓고 나서 동해바다에서 웬 바위에 이렇게 산에 이렇게 떠내려오니까 작은 바위산이 떠내려왔는데 자기가 그걸 봤더니 거기에 대나무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대나무가 낮에는 2개가 됐다, 밤에는 하나가 됐다, 쌩 난리네. 그래서 왕이 직접 올라가 봤어. 여기 가봤더니 어쨌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용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왕의 옥대를 바쳤다. 옥대를 바쳤다는 건 결국 이렇게 왕이 입는 옷 있죠? 옷에 이렇게 허리띠, 이게 옥대인데 옥대를 바치면서 하늘에 있는 김유신, 천신이 된 김유신과 바다의 용이 된 아버지 문무왕, 해신이 된 바다의 용이 된 문무왕이 당신을 위해서 주는 선물이다. 이따위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거죠. 왕의 권위를 아마 높이고 싶었던 게 신문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는 잘라가지고 와서 피리를 불었다. 피리를 불었더니 그걸로 외구가 쳐들어오면 외구가 물러나고 질병이 걸리면 질병이 낫고 만파식적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다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이 지 스스로의 업적이 좀 약하다 보니까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었겠습니까? 여하튼 핵심 신문왕의 통치 핵심은 진골 귀족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진골 귀족 중에 세력이 센 애들은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까라고 하는 것에 있을 텐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김음돌의 반란 사건을 진압한 거죠. 김음돌은 어떤 인물이냐? 김음돌은 영웅 김유신의 조카이자 또 김유신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전쟁 과정에서 고구려 정복 과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이에요.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신문왕의
딸까지 시집보내서 신문왕의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그 귀족 세력, 진골 귀족의 대표적인 인물을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실제로 반란을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 알 수가 없겠죠. 이런 이유로 진압을 해버리는 거죠.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알고도 왜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상대 등도 제거를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유력한 진골 귀족들의 세력을 아웃시킵니다. 아웃시키고 이제 본격적인 자신의 정치를 해 나가게 되는 거죠. 먼저 자신의 정치로서 귀족들에게 주던 공신들에게 주던 시급은 좀 줄이고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나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땅을 주겠다 그거죠. 그리고 아예 귀족들에게 주던 너급은 없애버렸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중앙 정치 체제, 그러니까 이런 귀족 세력들을 좀 약화시키는 대신에 자신의 직속기구, 이를 모아서 하는 집사부의 시중의 권한을 키워주죠. 그리고 귀족 회의체인 화백회의의 상대등 권한은 약화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에게 충성하라. 유학교육을 시켜야겠죠. 유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필요하겠네요. 네, 국학을 설치합니다. 국학을 설치하는데 이 국학의 입학생들 대부분이 진골귀족도 있지만 육두품들입니다. 진골귀족 밑에서 제대로 자신의 실력 발휘를 못했던 육두품 세력을 중용함으로써 이제 키워주겠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자신의 가신 그룹으로 키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 그리고 이제 군대도 중앙군의 구소당을 만드는데요. 지방군에는 10정이라고 해서 넓은 한산주만 2개의 정을 두고 지방에 각각 1정씩 10정을 둡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구소당이죠. 구소당은 원래 신라의 중앙군으로 신라 사람들로 3개의 서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고구려 사람들 2개, 백제 사람들 2개, 그 다음에 고구려 유민들이 만들었던 나라 보덕국 사람들 하나, 그리고 이제 말갈족까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 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구서당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방도 구주 5소경 체제로 지방 행정구역을 좀 정비를 하는데요. 이 9개 주를 만들 때 고구려 땅에 3개, 백제 땅에 3개, 신라 땅에 3개 이렇게 똑같이 할애를 하는 거죠. 이것도 민족 융합 차원. 5소경, 5개의 소경은 이제 북쪽으로는 북원경, 원주, 가운데 중원경, 충주, 서원경, 청주, 그리고 남원경, 남원, 그리고 금관경이라고 해가지고 가야, 이렇게 금관가야의 중심지였던 김해에 이렇게 작은 수도를 두게 되는데요. 이건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주가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 보완하고, 이건 좀 지도를 보면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주가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걸 보완을 하면서도 이제 고구려나 백제의 그런 귀족들을, 고구려 유민 귀족들 같은 경우는 남원경에 모여 살게 했고요. 그 다음에 탕금대 설화에서 이야기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가야 쪽의 귀족들은 또 예전 그 가야 사람들은 또 중원공에 모여 살게 하는 등,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지위를 주면서 지방에 분산되게 살게 하는 거죠. 금관경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네, 통일신라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유신계, 금관가야의 왕족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업적들을 추진한 신문왕은 이제 더 나아가서 가장 완벽하게 수도까지도 옮겨버리려고 진행을 하면 준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달구벌천대계획이겠죠. 대구로 수도를 옮기려고까지 추진했죠. 물론 이건 뭐 잘 되진 않았습니다만, 뭐 빠뜨린 게 있나 정리하면서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신문왕은 집사부 시중의 힘을 키워주고, 진골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켰다.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신문왕이 통일신라의 통치체제 정비를 마무리 지음으로써 무열한계의 왕권도 세졌고, 신라는 이러한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그 뒤에 또 한번 통일신라의 전성기, 평화롭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으로
신라 하대로 넘어가게 되는 해공왕 시기까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